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크루트에서 취업 강의를 맡고 있는 최경호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포스코의 채용 분석에 이어서 포스코 자기소개서 분석 강의를 준비했는데, 포스코 정말 가고 싶지만 어려운 회사라는 인식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의를 바로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채용 분석 편을 보고 오셔야지만 이 자소서 강의에서 어떻게 채용 분석 편이랑 연결이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자기소개서 분석 편에서는 항상 키워드라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잡아 나가셔야 할 그 키워드들이 채용 분석 편에 담겨 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겨 있으셔야만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구성하실 때 도움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채용 분석 편을 보시고 난 후에 이 강의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채용 분석편 길어봤자 한 20분도 안 되고, 여러분들 빨리 감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포스코 그룹 자기소개서 바로 시작을 할 텐데, 자, 매번 제가 담는 사진, 주의 환기용 사진이다. 자, 그리고 사진도 이번에는 좀 딱딱하지 않고 포스코에서 자랑스럽게 담아내고 있는 사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좀 배경도 굉장히 밝게 찍어놨고, 신입사원 교육 현장의 사진이었는데, 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남학생의 비율이 좀 더 많지만 그래도 굉장히 여성들의 비율도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는 정말로 여성 친화적인 그룹 지향을 하고 있구나, 여성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걸 높게 평가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굉장히 밝아요. 근데 사실 다른 사진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진은 너무 죄수 같더라고. 철 만드는 회사라 그런지. 어쨌든 굉장히 분위기가 밝고, 그리고 신입사원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번 담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 기본사항, 이 기본을 너무 안 지켜. 정말 그냥 무작위로 채용 공고가 났으니까 빨리 지원하고 다른 데 써야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산업 분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업 분석, 지긋지긋할 정도로 많이 들으셨죠. 기업에 대한 분석, 이 기업의 미래 먹거리는 어떻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 미래 먹거리를 목표로 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사항은 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담아내시고, 그리고 컴퓨터 한 켠에 적어 놓으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로 지원 회사의 키워드 분석, 채용 분석 편에서 키워드 단위를 말씀드렸죠. 이러한 키워드 단위를 엮어내셔서 주변에서 생겨나는 그러한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담아내셔야 됩니다. 그러한 키워드를 뽑아서 바로바로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하셔야지, 주저리 작성을 하시면 읽기도 싫고, 그리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자기소개서는 평가되는 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자기소개서를 읽는 인사 담당자라든가 혹은 일반 관련된 직원들은 얘는 잘 썼으니까 빼자, 이러한 형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요구하는 키워드가 이 자소서 항목 1번에는 담겨 있는지 2번에는 담겨 있는지, 이렇게 어떠한 조직적인 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키워드 단위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재상 안 확인하는 거 아는데 중요합니다. 진짜 두 번은 강조 안 할게요. 다른 기업 분석에서도 말씀드렸고 자소서 편에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역량, 직무 분석,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포스코, 현대 이러한 기간 산업 혹은 뿌리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직무만 보고 뽑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모르신다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랑 그런 해당되는 키워드들을 반드시 잡아내시길 바랄게요. 자, 시작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귀찮아서 안 찾을까봐 제가 가져왔고 이렇게 크게 적어놨어요. 포스코에서는 세 가지의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인, 창조인, 그리고 실행인, 이러한 세 개의 키워드 단위에는 글로벌 역량을 갖춰야 된다. 왜? 중동 지역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고 세계 지역으로 다 진출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글로벌 역량은 당연히 갖추어야겠죠. 언어 실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글로벌 역량이라고 하면은 언어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언어적인 측면 말고 그 해당 나라의, 해당 국가의 현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글로벌 역량이 중요하다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현지화에 대한 문화적인 접근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접근은 여러분들의 이력서 기재란에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소서에서만큼은 문화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개방성, 마찬가지죠. 현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도전정신, 포스코도 역시 도전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 없는 회사죠. 따라서 도전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 창의력, 창의력은 혁신에 접목되는 항목인데 포스코만큼 혁신을 강조하는 회사도 없을 거예요. 물론 기타의 다른 회사 역시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죠. 따라서 뿌리 산업을 이루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가장 윗부분에 올라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성장의 한계에 치닫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혁신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다양하게 가져가는데 본연의 사업과 미래 먹거리가 연결돼서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아내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정문, 역량, 직업의식, 당연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겠죠. 따라서 포스코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강조하는데 그 키워드 내에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머릿속에 담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포스코 가고 싶죠? 포스코는 뭐 어디 가든 포스코 사거리 굉장히 많죠. 포스코 가고 싶은 회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포스코 역시 마찬가지로 기타 회사들이 자기소개서 항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포스코에 대한 자기소개서 항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항목들을 분석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포스코 건설이라든지 에너지 혹은 포스코 대우, 정말 좋죠. 포스코 대우를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은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자, 1번. 본인이 생각하는 포스코의 기업 이미지를 제시하시고 그리고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자, 뭘 확인하는 항목인진 당연히 아시겠죠. 지겹다 정말 진짜. 기업 이미지. 그러면 너는 포스코에 대한 로열티가 있느냐라는 걸 확인함과 동시에 왜 지원했는데죠. 이렇게 형태로 볼 수 있고, 팁을 드리자면, 자,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기타의 강의들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기업적인 측면으로 일단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항목을, 기업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신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 즉 로열티를 보여주면서 접근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직무적인 접근이라고 말씀드렸죠. 회사에 대한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고 나는 그에 대한 마땅한 역량을 갖추었으며 그 지원하는 기업의 미래 사업의 발전 방향과 나의 발전 방향, 나의 가치관이 적합한다라는 형태로 접근하실 수 있는데, 일단 포스코에 대한 저는 기업적인 접근을 하시라고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왜? 포스코에 대한 기업 이미지를 제시하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에 대한 로열티를 반드시 보여주는 게 좀 더 이목을 끌 수 있고 그에 대한 키워드 항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포스코에 대한 기업적인 측면을 하시고, 자, 두 번째로 지금 이게 숫자가 2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이 부분을 수정을 할게요. 자, 포스코 사업 혹은 직무 분야 중에서 왜 지원 분야인가? 포스코의 다양한 사업들이 있죠. 강판, 아비안, 뭐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사업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는 여러분들이 왜 그 직무에 지원하게 되었느냐? 사실상 포스코에서는 사업 분야가 조금 비슷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직무 소개 역시, 직무란 역시 조금 비슷한 항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접근하실 때 왜 그 사업 분야였고 그리고 왜 그 직무인지 명확하게 말을 해야지만 채용 담당자가 평가할 그 툴에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걸리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이런 사업 직무 분야에 있어서 해당 분야의 경험과 경력을 나열하십니다. 자, 반드시 직무 능력이라든지 경험, 경력 단위의 내용들은 키워드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떠한 교육을 받았다 혹은 산업협력 어떤 주제의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했었다라고 먼저 키워드를 제시를 하시고 그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쪽에서 제시를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세 번째로 지원 동기를 마무리하실 때는 해당 사업 혹은 직무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를 하셔야겠죠.
포스코 채용 분석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는 성장의 한계에 사실은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리튬 전지라든지 전기차 소재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미래 먹거리에 대한 발전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포스코가 현재 상황에 있어서 미래 먹거리로 목표로 하는 그 차이의 갭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거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제시를 하시고 본인의 태도, 이 말은 뭐냐? 조직 친화력이 반드시 지원 동기에는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는 해당 사업의 미래 먹거리를 어떠한 형태로 잡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이러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부합한다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포스코가 이러한 미래 전략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나의 목표 달성임과 동시에 포스코를 조직 생활을 통한 나의 보람과 만족일 것이다. 라는 형태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회사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태도를 반드시 담으셔야만 지원 동기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하지 마라. 당연히 회사 자랑 좀 그만하라는 거죠. 포스코는 세계 최고의 철강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접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키워드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진짜. 그러니까 회사 자랑을 처음에 하시면서 기업적 이미지를 말을 해라 라는 거는 네가 우리 회사를 어떻게 자랑해 주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네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지원, 정말 우리 회사가 왜 좋은데 어떤 분야에 우리 회사의 어떤 목표에 너의 목표와 너의 가치관과 어떻게 부합이 되는데 그거를 알려고 하는 거지. 글자 수 떼우기로 회사 자랑하는 것들은 키워드 나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제 정말 식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미가 없어요. 읽는과 동시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기소개서를 체크하는 항목들은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람이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사람들 여러분들 책 읽기 정말 싫어하잖아. 책 한 20장만 읽으면 귀찮아 죽겠는데 마찬가지죠. 인사 담당자들 진짜 퇴근하고 싶어 죽겠는데 자기소개서 계속 읽고 있어요. 그러면 지긋지긋하다고 아시겠죠? 따라서 가독성을 높임과 동시에 키워드 단위로 나열을 하시고 그리고 회사 자랑거리는 좀 배제를 하시는 게 명확합니다. 회사 자랑을 하겠다면 굳이 회사 자랑이 내가 생각하는 기업 이미지에 맞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랑거리를 플러스해서 한 가지 더 만들겠다라는 목표와 근거를 제시하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본인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이 항목 뭘까요? 자기소개서, 말 그대로 자기소개서죠. 이 항목이. 자, 뭐냐면 지원자의 가치관과 그리고 인재상의 부합도를 확인하겠다라는 항목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그 단위가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그리고 포스코에서 제시하는 인재상이 부합하는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으로 접근하셔야겠죠. 팁을 보시면은 자, 1번 감히 적어봤는데 직무 역량, 지원 동기에서 자유로운 항목이다 라고 적었어요. 사실 이 부분을 1번에서 못다한 직무 내용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항목에서 직무 역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항목에서만큼 반드시 포스코에서 제시하는 인재상과 부합하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채용 분석편에서 말씀드렸죠. 포스코는 아이덴티티가 신뢰다. 기초 소재, 이런 뿌리를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신뢰만큼 중요한 키워드가 없어요. 따라서 그리고 현재 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스코가 신뢰를 더욱더 강조하는 측면으로 삼아갈 것이고 그리고 포스코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 성장 동력에 머뭇거리지 않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는 반드시 담겨야 되는 항목이 혁신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작성하실 때는 신뢰와 혁신이라는 키워드로 접근하시되 이 신뢰는 어떠한 형태로 포스코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혁신이라는 키워드는 어떠한 형태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하시길 바랄게요.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직무 역량이랑 그리고 지원 동기에선 좀 자유로운 항목이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반드시 제시를 하시고 두 번째로 인재상에 맞추어서 본인만의 최고의 가치, 즉 가치관을 설정하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뭐 다양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가치관 중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는 것이다. 정말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는 사람에게는 그게 최고의 가치겠죠. 그런데 다른 기타의 사람들에게는 나의 최고의 가치는 어떠한 제목이 진짜 소제목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사람들과 만남에 즐겁고 사람들 앞에서 행복하다라는 이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이 현대자동차에 합격을 했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가치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시되 신뢰와 협동이라는 키워드에 부합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로는 좀 정리를 해봤는데 가치관을 제시를 하시고 이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상황도 키워드 단위가 되어야겠죠. 가치관에 대한 키워드를 뭐 예를 들어 한 줄로 제시를 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키워드가 한 줄로 제시를 하시고 난 후에 그에 대한 정확한 상황들을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읽기가 편하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느낀 결과와 느낀 점을 제시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부분이 인지상과 결합해서 신뢰와 협동이라는 측면을 강화해 나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신뢰와 협동이라는 키워드 안에는 포스코가 지향하는 바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제가 좀 적어봤는데 이 항목을 성장 과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셔도 돼요. 그리고 조직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의 역할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뭐 직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조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발 이 항목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신뢰라는 혹은 혁신이라는 이 키워드로 여러분들의 성격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절대 하지 마라. 성장 과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소개를 성장 과정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분들은 절대로 연대기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나는 어떠한 뭐 환경하에 부모님의 환경하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어떻게 됐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잡아내야 될 너의 포인트는 뭔데? 그래서 너가 엄격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는 어땠고 내가 잡아낼 게 뭔데요? 그쵸? 그러한 내용을 인사 담당자도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 나열을 하면은 안 봐. 아시겠죠? 절대로 성장 과정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실 때에는 연대기적으로는 나열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여러분 위주가 아니라 제3자, 이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거는 키워드 단위로 나열을 하면 이 사람이 나의 자소서를 좀 더 빠르게 확인을 하겠네. 그리고 궁금해 한다면 그 키워드 단위 아래쪽의 내용을 좀 더 읽겠네. 라는 형태로 접근하셔야지 여러분을 정말 소개하는 나의 입장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은 안 봅니다. 자, 다음 항목을 보시면은 자, 3번 포스코 입사 시 직무 수행을 위해서 준비된 역량은 무엇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기술해 주세요. 1500바이트. 제가 여태까지 바이트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안 드렸는데 1500바이트로 상당히 제한적인 글자 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맞추셔서 작성을 하시기 바라고. 이 항목은 뭐냐? 당연히 아시겠죠? 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겠다. 정말 진짜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겠구나.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고 두 번째로 직무에 대한 이해. 이 학생이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함과 동시에 우리 미래 전략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구나. 우리 미래 전략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구나. 이게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포스코가 어떻게 미래 전략을 갖고 있는데 이 미래 전략을 여러분들의 측면에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봤구나라는 거를 제시를 하셔야 이 항목이 완성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성장 가능성 판단을 했는데 이 성장 가능성 판단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무에 바로 투입을 시켜서 바로바로 가치를 창출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인재인가라는 게 핵심인 거죠. 따라서 이 항목은 여러분들이 회사의 직무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며
그 미래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만의 측면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느냐를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팁을 말씀드리면은 계속 똑같은 단위로 작성을 했어요. 보시면은 지원한 사업, 직무 분야에서의 특성 키워드를 제시를 해라. 이 말은 뭐냐? 전기차, 예를 들어서 전기차 부품 시장을 먹거리로 잡고 있다. 그럼 전기차 시장이 하나의 키워드가 되겠죠. 전기차 시장에서 포스코의 전기차용 강판은 어떠한 특징의 키워드를 갖고 있으며, 그리고 포스코가 또한 주력으로 하고 있는 배터리 리튬 소재는 어떠한 키워드를 갖고 있다. 이러한 키워드 단위로 여러분들이 특성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미래 전략 키워드 역시 제시를 하셔야 되고, 이 직무 분야의 특성 키워드와 미래 전략의 특성 키워드, 이 중간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포스코는 현재까지 어떠한 키워드를 제시하기 전까지의 상황은 어떠했으며, 그리고 미래 전략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한 후의 상황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떠한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나의 직무 역량이 필요하고, 어떤 그 가운데 목표 분야를 이루기 위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나의 태도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직무 역량이 이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조직 융화 태도 플러스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키워드를 제시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조직 친화력이 담겨야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여러분들이 미래 전략에 대해서 한 번쯤은 여러분 혼자 스스로 사색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다라는 키워드가 담겨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직무 역량을 작성하실 때는 before 상황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한 전의 내용과 그리고 미래 전략 키워드 이후의 내용, 그 중간에서 있을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제반사항, 이러한 부분에 여러분의 직무 역량이 맞아떨어진다. 이러한 내용으로 접근하셔야만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평가 툴에 정확하게 걸리고 읽는 사람 역시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내용을 전달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반드시 이러한 접근적인 측면, 이게 추상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포스코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포스코에 대한, 정말 포스코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포스코에 대한 정말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직무 분석 정말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작성하는 플로우 방향만 들어도 내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채용 분석편을 통해서 키워드를 잡아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플로우로 반드시 작성을 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not to do, 근거 없는 역량 나열이라고 적었는데,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어떠한 분야에서 뛰어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나 자격증 단위로 근거를 제안하시는 분들. 물론 자격증,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자격증, 이공계 분들에게 있어서 기사 자격증, 이러한 단위들은 정말 자신의 직무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인문계 지원 분야라든지 혹은 그 어떤 사람들에도 이 자격증이 여러분들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역량을 제시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활용 방안은 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밝혀내는 수단적인 측면으로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거 없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뛰어나다라는 형태로, 누가 봐도 그런 형태가 된다면은 이 자기소개서는 실패한 자기소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인터넷에 떠돌고 다니는 정보를 그냥 수정 없이 그대로 갖다 적는 학생들이 계셔요. 반드시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키워드 단위로 여러분들이 빼내서 그 키워드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가치관 혹은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에 대한 키워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따라서 직무 역량 부분에 있어서 직무 소개란에 어떠한 키워드가 담겨 있었는데 그 키워드를 주구장창 나열을 하시고 저는 여기에 적합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격증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는 형태, 너무 따분하다는 거죠. 너무 일반적이고 때문에 근거 없이 혹은 인터넷에 정보가 나열되어 있는 그대로 갖다 쓰시는 분들은 절대 이러한 행동은 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포스코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항목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내용을 보시면은 최근 사회 이슈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본인의 생각을 기술해 주세요. 이 항목을 보시면은 도대체 무슨 사회 이슈를 잡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 이거 진짜 모르겠다 라는 학생들 정말 많았는데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지원 회사의 핵심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해봤느냐, 두 번째로 지원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하고 있느냐, 좀 추상적이죠. 작성 팁을 보시면은 자, 최근 사회 이슈 항목에서는 반드시 핵심 가치, 포스코의 핵심 가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뭐야? 최근 사회 이슈가 핵심 가치에 무슨 연관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자, 신성장 사업,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뭐 다양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혁신의 키워드가 담겨 있죠.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혁신, 이러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핵심 가치의 키워드에 걸리는 사회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 포스코의 CSR적인 접근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포스코의 신입사원들이 CSR 봉사활동을 하는 내용인데, 자, 아래쪽을 보시면은 꿈과 희망, 소재와 에너지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CSR 봉사활동적인 측면 아니면 꿈과 희망이 담겨져 있는 소재거리의 이슈 혹은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 이러한 CSR적인 측면도 괜찮고 혹은 회사에서 다루는 소재와 에너지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될 점은 회사가 내보내고 있는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사회적인 이슈를 고르신다든지 아니면 이 회사가 행하고 있는 CSR적인 측면에서 그것과 관련된 최근 사회 이슈를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팁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핵심 가치 CSR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라. 두 번째로 포스코 사업과 관련된 이슈적인 접근도 괜찮다. 포스코가 어떠한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군은 어떠한 형태로 흘러가고 다양한 기업들이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런 게 사회 이슈다라는 걸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저는 근데 이러한 부분도 좋지만 CSR 뭐 약간 회사와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핵심 가치라고 해서 포스코에 대한 사회 이슈를 고르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핵심 가치를 실행하고 있는 어떠한 사회적인 이슈를 고르셔도 좋고 아니면 CSR에 관련된 이슈를 고르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작성을 해드린 건 사회적인 이슈를 만약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요새 많이 나오는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죠. 그러한 이슈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다면 본인의 생각을 반드시 담으셔야 되고 거기에 포스코의 가치가 부각이 돼야 됩니다. 이 항목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포스코가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담으셔야만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이 회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네, 이 회사에 관심이 있네 라는 측면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이런 학생들은 없는데 간혹 가다가 정말 이슈거리가 최근 사회 이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포털 사이트에 키워드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반정서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걸 담아내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러한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차라리 따라서 제가 핵심 가치라든가 CSR을 강조해 드리는 부분은 따뜻한 인재구나라는 정도의 어필과 혹은 회사와 관련된 이슈라면 이 사람이 정말 산업에 대한 이해가 출중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정도적인 접근을 하셔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반기업 정서를 가진 주제로 접근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는 읽혀도 높은 점수는 받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포스코 자기소개서 분석이었고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사하시는 키워드와 그리고 앞으로 작성하실 플로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